안녕하세요. 버니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가명 정보에 관련돼 있는 최근에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판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왜 가명 처리에 대해서 왜 패소 판결이 나왔는지, 뭐 통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원고인 시민단체 기준으로 봤을 땐 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명 처리 중단에 따른 그 통신사 관점에서 패소고, 원고 관점에서는 승소된 이유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패소 판결이 됐는지 통신사 관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패소 판결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여기서는 시민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원고들의 청구는 가명 정보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한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명 정보는 어떻게 되죠?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서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어,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뭐 이런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이 정보통신망법의 대상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는 조항들이 전부 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조항으로 이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데이터 3법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신용정보법, 요 두 개. 그래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인 신용정보법,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한, 다른 법령이나 법률에 의한 개별법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념이 도입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2016년부터 비식별 조치, 비식별 처리라는 용어로 그 가명 정보에 대한 그런 비식별 처리라는 가이드라인, 이런 형태로 있는데, 그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3법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유럽에서 2018년 5월 25일 이제 시행돼 있는 GDPR이라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도 가명 정보의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이런 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송이 되었는데, 이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법리 해석을 조금 더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순서상으로 어떤 것이 먼저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 가명 처리죠. 가명 처리. 이 가명 처리라는 것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한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명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기존의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면, 뭐 가명 처리 뭐 안내 가이드 이런 것들을 보면 비식별 처리하기 위한 뭐 16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범주화라든지 마스킹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명 처리라고 하고요. 그 가명 처리한 것의 결과물을 우리가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목 또는 나목,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따라서 가명 처리함으로 인해서 요 앞에 있는 이런 일부 행위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다.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다음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개인정보란 정의를 해놨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나, 다 해서 다가 있습니다. 방금 알아봤죠. 여기서 1, 2, 1호 2에 따라서 여기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복원하거나 뭐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명 처리를 이용해서 한 것이 가명 정보다. 근데 가명 정보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뭐다? 개인 정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5조에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리 정지를 이제 요구했던 거죠. 여기 원고 시민단체가 처리 정지를 이제 요구하니까 여기 A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미 가명 처리를 하거나 가명 처리를 해서 가명 정보로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식별되면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법률에 의하거나 이런 다른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의 법률이나 법령 여러 가지 수집 이용하기 위한 15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명 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세 가지 목적으로 통계 목적이나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 틈을 열어놓은 것인데 다시 개인정보로 식별이 되거나 이러면 그다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누군지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식별할 수 없다고 그 거부 사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열람이라든지 정정 삭제, 처리 정지했을 때 그 거부할 수 있는 거부 사유들이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이런 정부 주체에서 열람과 처리 정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법에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1심에서 법원에서 가명 처리 중단으로 통신사가 패소 판결이 난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통신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하면 이제 1심에서 했던 사항들이 법리적인 오해나 왜곡이 없으면 그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이대로 법리 해석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대로 2심 판결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법리 해석의 오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또 많이 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1심에서 해가지고 이게 또 법리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항소를 해서 또 다른 또 법리 해석을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패소한 쪽에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우리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제 데이터 3법 관련해서 데이터 활용 측면에 있어서 가명 정보 도입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라든 이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해서 사실 민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게 다시 개인정보로 식별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보호조치위원회에 따른 여러 가지 처벌 조항들이 또 굉장히 그 엄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판결은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정부 주체가 그러면 내 정보는 가명 처리하지 마세요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가명 처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 주체는 어떻게 돼요? 이 가명 처리하기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가명 정보로 만들면 식별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 정보 주체 처리 정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 주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 주체라는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이렇게 하면 이용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처리 정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명 처리하기 전에 나는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런 정부 주체의 권리만 처리 정지 요구권 37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라든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존에 원칙적으로 가명 처리하거나 이 가명 정보를 만들게 되거나 이러면 여기서 추가 정보 뭐 매핑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삭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파기하거나.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이렇게 해서 전제를 달았죠. 그러면 가명 정보 할 때는 그럼 추가 정보를 나 사용 결합한 매핑 테이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서 가명 처리가 만약에 이루어졌던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정보를 가지고 결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리 정지를 하는 이런 방법 하나,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요 가명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는 가명 처리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법률을 개정해서 아니면 뭐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쪽에다가 넣어서 일부 개정을 통해서 가명 처리 전에 정부 주체가 본인은 그 가명 처리하기를 원치 않으면 사전에 가명 처리하기 전에 처리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개정해야 되는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명 정보에 대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가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이 가명 정보라는 것은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되고 가명 처리를 해서 가명 정보를 만들어서 세 가지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 목적은 통계 목적이라든지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명 정보가 돼버리면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식별되면 그냥 가명 정보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가명 처리를 하기 전에 내 개인 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를 정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절차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뭐 법률이나 시행령 쪽에 만들어서 이것을 정보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이미 가명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여기는 또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정보를 사용 결합하기 위한 매핑 테이블이나 기존에 있었던 일부를 대체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원래 식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로서의 열람도 할 수가 있고 정정 삭제도 할 수 있고 처리 정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굳이 차라리 그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게 낫지 굳이 가명 처리해서 가명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가명 처리해서 가명 정보를 만들게 되면 이 매핑 테이블 이런 부분들은 식별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명 정보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식별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가 다시 이 부분에 항소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가명 처리나 가명 정보에 대해서 또 소송이 돼서 또 다른 법리 해석이 나올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판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판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